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종목별로 움직임도 상이합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미리미리 보내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 전화 직접 상담도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도 활짝 열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상담,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인데 서울경제TV하고 전문가 이름인데 오늘은 이지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광만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미리도 이렇게 스포가 되는 거죠. 입력해서 들어오시면은 이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문자 상담과 동일하게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김광만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상담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 오시면서. 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 김광만 전문위원님하고 처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낯가림? 낯가림도 있고 예. 또 워낙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제가 이제 같이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이거 답으로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을 네. 팬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팬이세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질문이 아니면 제 얘기는 따로 없으신가요, 어머니? 없으신가 봐요. 하면서 끝내주셨는데 그래요. 이럴 때 바로 문자 상담입니다. 자, 9898번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 5,000원에 비중 10%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님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는 굉장히 오래전에 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물려있다가 이제 최근에 번딩이 이제 조금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9%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테마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은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여행사 일부와 우리나라 관광공사 일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이 재개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확대 해석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부 대 정부 간에서 나온 얘기라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겠지만 아직은 이걸 테마로 봐야지 섹터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다만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지가 된다면 충분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최근 일주일간 거의 테마주가 폭등하듯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재개 이제 기대감이 중국에서도 바로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어려운 구간은 좀 지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테마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위쪽에 3,200원 여기가 사실 이제 저항대입니다. 이전에 굉장히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인데 아쉽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좀 저항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3,200원은 단기 목표 가격을 좀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지금 현재 5,000원에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유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눌려진 이후에 아마 이번 반등 이후에 차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3,200원 돌파를 좀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 화장품이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 이 K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마스크하고 바로 색조 화장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이준 코스메틱은 색조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3,2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2,5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3,200원 돌파 시 위쪽으로 한한령 해지와 관련된 장기 목표 가격은 위쪽에 5,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8653번님께서 부광약품? 예, 37,000원에. 네, 일단 부광약품의 경우에는 네? 부광약품 이렇게 했어요, 제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부광약품의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게 한 45,000원 정도 이슈로 좀 상승을 보여주었다가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조정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글로로킨 관련해서 그 안전성이 좀 논란이 있다. 좀 이런 이슈로 인해서 21선 좀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 단가가 37,000원에 20%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이 종목은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뉴스가 나와서 이게 급하게 상승을 한다 하면 일단 물량을 한번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손절 라인은 한 3만 원 정도 61선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를 안 깨면 이 종목은 좀 더 이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이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일단 21선과 61선이 박스권이 좀 진행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좀 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힘드신 점도 있지만 좀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광약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셨고 어느 정도 들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제약 30% 예, 19,100원입니다. 이연제약 19,100원에 3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지환 위원께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혹시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그 거래량도 저번에 좀 터지고 재무도 좀 좋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보고선 추천받아가지고선 보고 그러셨어요? 샀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걱정 좀 되신다, 그렇죠?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자, 이 종목은 알고 계신 것처럼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펀더멘탈 기초보다는 이제 테마가 올라갈 때 좀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4월달 말에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요. 행보한 이후에 6월달 중반에 이제 크게 또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네. 사실 이제 이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이 상승할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특징을 보면 이런 테마가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테마로 좀 연결돼가지고 실적으로 좀 넘겨되는 부분이었으면 조금 더 이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펀더멘탈을 기대해가지고 좀 크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입니다. 물론 이연제약이 최근에 이제 테마가 형성된 부분도 있지만 펀더멘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있는데 주가를 이제 이 정도 끌어올릴 만큼은 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종목이 6월달 중순에 반등을 줄 때 19,000원 위에서 대규모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평소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면서 위쪽으로 나와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직전 고점이었던 17,250원 여기를 돌파를 시키면서 올라갔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뻔했죠. 근데 이제 아쉽지만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19,000원 위쪽에 차익 매물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테마 형성될 때 좀 무서운 이유는 상승한 이후에 내려올 때 이제 반등을 잘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급격히 저점까지 내려와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온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아마 아래쪽에 한 14,000 초반대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14,000 초반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 좀 나오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바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18,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18,000원까지는 꼭 간다라기보다는 그 정도가 제한성, 그러니까 상승의 제한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18,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3,5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기간 조정을 거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바로 반등을 줘서 올라가면은 말씀드린 목표 가격을 좀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산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손실 줄이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자, 전화 상담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얼마에 어느 정도 매수하셨는지 여쭤볼까요? 테라젠 이텍스라고요. 테라젠 이텍스요. 네, 11,850원에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테라젠 이텍스를 12,850원에 11,850원. 11,850원이요. 네, 네. 80%요? 네. 많이 가지고 계신데. 김광만 위원님, 전화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일단 이게 사신 게 언제쯤 되실까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구나. 일단 네. 이게 대응을 거의 못 하신 거네요, 지금. 네. 네, 대응을 못 하고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냥 놔두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네, 일단 매수 단가가 한 11,850원에 비중이 좀 너무 네. 커요. 네. 어느 종목이든 이게 혹시 물타기를 하신 건가요? 네? 물타기를 하셨나요, 혹시? 네. 물타기를 하셔서 그 단가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비중이 한 80%까지 많이 늘어났네요. 네.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생각해요. 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조정권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네. 앞으로 이런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한 11,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올라오면 네. 비중은 반 정도 이상은 좀 보합 정도 매수하신 가격대 오면 반 정도는 조금 네. 처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금 뭐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끌고 가시되 일단 네.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매수하신 가격대에 네. 오면 반 정도는 끊어주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근데 매수한 가격은 오겠어요? 네, 선생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조정은 좀 더 이렇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이 어느 정도 지지는 되고 있긴 하지만 손절 라인은 대략 보면 지금 검정선 혹시 차트 보시면은요. 네. 10,0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강한 지지선이요. 네. 요 정도만 안 깨면 기술적 네.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네.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반 정도는 줄여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다음 분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네.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펩트론, 펩티론이요. 네, 저기 비중 20%, 20%요. 가격은요? 23,350원. 23,350원에 펩트론을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님이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펩트론이 네.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고 사셨어요? 그게 뭐 장기종인가요? 예, 그 신약 관련된 그 임상 개발하는 모멘텀이 몇 가지 있다. 그런 부분, 그 신약 관련 모멘텀으로 사셨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잘 펩트론 같은 모르고. 경우는 한번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을 했다. 그렇죠? 이 급등을 하면서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단기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이 한 번씩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 펩트론 같은 네. 경우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 뭐 제2당뇨병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량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큰 폭으로 좀 뛰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펩트론을 비롯해서 6월 달에 이런 신약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6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 시세를 한 번 정도로 거의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당일날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한 26%까지 상승했다가 쭉 밀려서 내려왔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 그렇죠.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 주가가 큰 폭을 뛸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누군가는 거기서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식을 누가 거기서 많이 팔면 거기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가격대 올라오면 팔겠다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아래쪽에 18,000원 정도를 지지선을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등은 앞번에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났기 때문에 반등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목표 가격을 조금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5,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8,000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2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25,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8,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페트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롯데관광개발 15,000원의 비중은 16%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할까요?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카지노 사업을 좀 추가를 했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1분기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게 제주에 그 복합 그 리조트, 카지노 리조트를 곧 개장할 예정이에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 단가가 15,000원이요? 예, 15,000원에 비중 16%. 예, 16%. 일단 매수 단가가 바로 위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지금 봤을 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이게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좀 더 한 하반기까지도 좀 끌고 나가시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리고 비중도 한 16% 정도면 견딜만 하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마시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이야기 중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셀트론 헬스케어 77,000원의 비중 80%. 잘 사신 거 아니에요, 이분? 굉장히 잘 사셨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 사셨고 뚝심 있게 보유도 상당히 잘하셨고 진입하신 가격이 아마 이분은 이제 기술 분석 조금 차트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받을 때 딱 그 구간에서 잘 사셨거든요. 충분히 이제 접근해 볼 만한 구간에서 접근을 좀 잘 하셨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지금 80%로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많으면 아주 장기로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장기로 보시길 추천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간 조정도 겪고 있고 가격도 조금씩 내려오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블록딜 물량들이 꽤 나왔죠. 300만 주 넘는 블록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줄 주체가 없을 때 부담스러운 거지. 받아줄 주체가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다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오히려 이제 블록딜 물량보다는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에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좋은 모습 보이던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갑니다. 아마 이 SK 바이오팜이 조정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같이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락할 때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셨지만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80%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97,000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익절선으로 좀 잡으십시오.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익절선으로 좀 잡고 반등을 줄 때 11만 9천원 여기 고점에 들어왔을 때 일단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십시오. 그래도 비중이 40%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청산을 좀 하시고 나머지 절반에서 또다시 목표가 단기 목표가 13만 원 말씀드릴 건데요. 이 13만 원 할 때 또 절반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 20% 물량은
아주 좀 롱하게 장기로 좀 본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전화 지금 상담이 열려 있어요. 서울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인데 전화 상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만 참으시면은 더욱더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부담 갖지 말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연결돼 있나요, 지금?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희 삼성전자 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삼성전자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직 안 하신 거고요. 예, 아직 안 하고 오늘 할까 해서요. 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실 때는 김강만 예, 예,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그 매수하려고 하는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제가 그 은행에다가 그냥 현금이 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여기다 좀 장기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단기요? 장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장기로 그 무난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예, 예. 뭐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좋은 그 실적이 좀 나왔죠. 예, 예. 하지만 그 앞으로 이제 하반기 들어섬에 있어서 제 판단에는 그 신형 핸드폰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그 신제품이 좀 나오게 되고요. 또 예, 예. 하반기 이제 뭐 곧 뭐 코로나가 뭐 하반기 들어서 뭐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져요. 또 연말 아니면 뭐 내년 초쯤 초중반쯤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가격이 예. 문제겠죠, 그죠? 진입 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주식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하진 않았어요. 누가 그거를 권하더라고요. 네.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예, 이 종목을 뭐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며칠 정도 이렇게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 현금이 있으시다 하면 뭐 비중을 뭐 이렇게 한 10% 정도 비중으로 해서 지금 가격대 말고 제가 봤을 때 한 52,000원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알겠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전 여기다 다 넣어놓을까 싶어가지고. 아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다 넣으신다기보다 좀 나눠서 시간을 두고 오늘 말고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이렇게 좀 더 빠졌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한꺼번에 절대 네.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첨언을 좀 해드리지만 저희도 주변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극구 말렸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말 듣길 잘했다고. 예, 절대로 한 번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도 워낙에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예, 전화 연결돼 있나요 또?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청자님 TV 켜놓으셨죠? 네. 예, 잠깐. TV를 꺼주시던지 볼륨만이라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예, 그 부분이 약간 울려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네.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혹시 줄이셨나요? 네, 주셨어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저희도 반갑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요. 레이 얼마에 네. 몇 퍼센트 사셨어요? 49,400원에 25%요. 49,400원에 25%. 이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가게 좋은 종목 사셨다 그렇죠?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서요.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좀 이 종목 특별히 뭐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회사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실적 좋다. 예, 맞습니다. 이 실적 한번 볼까요? 예, 좋은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레이는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여기에 이제 포커스 좀 맞춰져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디지털 영상, 의료 영상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뭡니까? 언택트, 비대면 이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돼 있는 의료 영상 장비, 원격 의료 영상 장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몰래면 거기와 관련은 없지만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면 실적 좋다는데 실적 좋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2017년도에 한 300억대 매출로 시작했다가 500억, 700억, 그리고 올해는 900억. 굉장히 매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좋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억에서 60억, 130억, 그리고 올해는 180억. 굉장히 좋은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섹터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번 뛰었다가 최근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언택트 관련된 영상 장비, 의료 영상 장비 업체들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가 흐름이.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5월달 고점을 만들고 하락한 이후에 대부분 횡보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레이도 어떻게 보면 이 섹터의 종목들과 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이 난 이후에 시세가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5,000원 정도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목표 실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나는 이제 아주 장기로 가져가겠다라면 물론 이제 여기 매물대를 좀 돌파하고 시간 좀 걸리더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저점에서 좀 지지를 하긴 했던 41,500원 정도 여기를 좀 지지선을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1차 55,000원 55,000원이 왔을 때 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세요? 예. 저도 일단 그 목표가가 55,000원 정도 보는데요. 네네네. 그 전문가님께서 장기로 가져가라 그러면은 얼마가 장기인지 궁금해요. 네, 단기 가격이 55,000원이고요. 그러니까 55,000원까지 단기로 보시고 시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55,000원 보시고 거기서 절반은 무조건 청산을 하십시오. 무조건 청산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55,000원이 돌파가 되면 그 다음 목표 가격은 그 다음 목표 가격은 일단 6만 원 보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굉장히 많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예, 코스맥스. 코스맥스요. 예, 그 97,8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97,800원에 30% 코스맥스를 가지고 계시다. 김현님한테 예. 여쭤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서 수익을 나는 중이시네요. 수익이 좀 나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 그런 섹터를 좀 엮여서 특히 이제 그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그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올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종목은 지금 봤을 때는 그 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조정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매수하신 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장기로 좀 갖고 가려고 매입을 했거든요. 예. 매수를요. 예, 그래서 이게 장기로 가지고 가도 되는가 싶어갖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 가격대가 97,800원이에요.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그 한 10,000원 정도를 11,0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10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게 장기로 좀 가지고 가도 되는가 싶어갖고. 네, 가져가도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네, 지금 가격대에서 근데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 한 9만 한 5천 원 초반까지도 뭐 당분간은 등락을 좀 거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문자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썬데이 토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29,500원에 비중은 30%. 이 의원님, 썬데이 토즈 어떻게 할까요? 예, 썬데이 토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팡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모바일 게임 관련된 매출 한 90% 이상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보시면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도 또 있죠. 최근에 이제 애니팡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형된 게임을 론치를 하면서 매출액은 올해 좀 상당히 좀 클 걸로 기대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접근하시는 가격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고가에 들어갔습니다. 29,500원 너무 고가에 좀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너무 이제 지지선을 좀 많이 잡지는 않으시고요. 25,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 위쪽으로 지금 이제 29,500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 가격은 3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3,000원 올라가기 전에 아마 매수하신 가격에서 31,000원 전후에서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넘어가는지 조금 확인해 보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5,000원 짧게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33,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넥신 들어와 있습니다. 제넥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97,00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그 치료제 관련 또 백신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시세를 주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한 11만 1,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가 부근에 대충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현재가 부근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도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 한 21선 정도 대략 한 9만 한 3,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93,000원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뉴스나 이슈 나오고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하나 더 짧게 갈게요. HFR 들어와 있고요. 3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은 무선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 5G로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양호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5G 종목 내 종목가 좀 차별화되면서 대부분 이제 섹터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공급처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셰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납니다. 서진 시스템처럼.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대다수 좀 올라가고 있다. HFR도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실적이 다른 그 5G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종목은 아니다. 섹터 내에서 요거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32,000원 정도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기술적 분석 하시는 것 같아요. 저가를 잘 잡으셨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9,500원, 목표 가격은 1차 3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160선 부근인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60선 깨고 살짝 내려가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약보합권 유지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피가 오늘 좀 폭은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를만 하면 눌리고 오를만 하면 눌리는 장세입니다. 자, 다음도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이번 주 내내 개인이 좀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아침까지도 호실적 발표 후에 잘 달렸는데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하네요. 오늘 낙폭이 크진 않은데 한 53,000원대. SK하이닉스 1%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원부터 해서 지금 7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삼성 SDI 조정받는 가운데 카카오로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카카오 많이 사고 있는데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765.85, 코스닥이 6포인트나 올라갑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뭐 조정 크게 없이 쭉 올라가는 모습, 특히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팝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지금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수급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팔던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왔다. 이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는 빠집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시젠 같은 경우에 지금 10%가 넘게 급등을 합니다. 146,700원. 한마디로 지금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부분인 건데, 시젠의 이번 분기에 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부분인데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만 내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게임주가 어제까지 올라가다가 오늘 오전까지도 괜찮는데 조금 밀리네요. CJENM, 에코프로, BM, 스튜디오, 드래곤, KMW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CJENM이 오랜만에 7%가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초 정도 마감까지 남았고요. 오늘이 끝이 나면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특히나 거래소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분위기였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이 위원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콜옵션, 풀옵션 양 매수를 하면서 옵션 매도 물량은 좀 청산하는 부분 좀 보이고 있고, 거래소에서 한 2,500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이제 소폭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오히려 나쁘게 나오거나 좀 보합으로 나왔으면 오히려 바로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실제 이제 너무 좋게 나왔을 경우는 사실 며칠 조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이제 IT 섹터 내부에 보면, 뭐 오늘 보시면 2차전지나 5G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IT 섹터에서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지만, 섹터 내에서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주도 섹터 매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가려져 있는데, 이 가려져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장이 급등하면서 중국의 소비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철강이나 화학 같은 섹터에서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급격히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공매도의 압박을 상당히 크게 받았고, 최근에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 지금 중국장이 급등하면서 이 부분들이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좀 정체되어 있지만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이렇게 좀 별다르게 간다는 부분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에 대한 접근은 좀 더 과감하게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휘둘리지 마시고, 테마주에 접근하지 마시고,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차분히 좀 모아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예,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 상승폭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멘털 대비 가격이 너무 좀 과대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었고, 하락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때마다 그 매수하려는 그런 세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그 지수 관련주보다는 단기 그 개별주나 순환 테마 이런 종목을 길목을 기다리는 그런 접근법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24% 내리면서 2158.8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9% 반대로 또 올라가면서 765.96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환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전 내리면서 1195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25만 5천 원의 비중 20%. 김 의원님께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그 언택트 관련주죠. 대표 관련주고요. 지금 매수 단가가 25만 5천 원에 한 20%인데요. 지금 봤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는 앞으로도 장 하반기에는 많은 그런 자회사들이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페이지나 카카오 게임즈 이런 언택트 관련주는 대표주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 지금 가격대가 뭐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세의 흐름을 이제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한 5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5만 원 이상까지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다음은 서울바이오시스 19,0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서울바이오시스는 테마주죠. 테마주고 이름은 이제 바이오시스지만 LED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LED에 관련된 업체고 매출도 거기서 많이 납니다. 다만 LED 기술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제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말이 아니라 이제 공기 감염이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테마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기의 전파와 관련된 부분에서 LED 살균에 관련된 접목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바이오시스는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전형적인 테마의 논리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시세는 이제 유지하지 못했고 뛰자마자 이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진입하신 가격은 19,000원이라서 사실 이제 이익권에 좀 갔는데 청산을 못 하시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일 좀 밀리지 않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그냥 21,500원에서 청산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5,000원 지지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와 있나요? 예, 125,000원 유튜브를 통해서 와 있고요. 20% 비중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125,000원의 비중 20%. 김 의원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매수 단가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셀트리온 제약은 아마 이제 SK 바이오팜 그 상장을 하면서 일부 물량이 그쪽으로 좀 쏠림이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계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대략 한 41선 정도 부근인 11만 한 9,000원 정도, 12만 원 정도를 지지해주면 이 종목은 뭐 하반기에도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은 굳이 잡아드린다면 한 12만 원 정도, 11만 9천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화승인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종목은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8,640원의 비중 20%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하승인더는 사실 이제 모멘텀이 그렇게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도 좀 나쁘지 않았고, 어차피 뭐 사구조는 우리가 워낙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거기서 이제 크게 모멘텀이 없다가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 그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5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에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사실 이제 주가가 좀 같이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주가가 거기서 오히려 차별화가 됐고, 하승인더는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은 보시면은 뭐 내려가기도 크게 뭐 내려갈 폭도 많지 않지만 사실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지지선은 6,75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 박스권 상단은 이번에 고점에서 내려왔던 부근 근처 9,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9,000원을 놓고 아래쪽에 한 6,700원을 놓고 당분간은 주가가 이 안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9,000원, 지지선 아래쪽에 6,6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인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ITM 반도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ITM 반도체 매수 가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ITM 반도체는 66,944원에 비중 15%.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할까요? 일단 이 ITM 반도체는 뭐 회사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팟 프로라고 해서 그 아이폰 관련주라고 좀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아이팟 프로에 들어가는 그런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그 신형 아이폰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이팟 프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그 조정이 좀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일단 매수 단가가 69,900원 정도의 15% 정도 비중이에요. 지금 매도하실 타이밍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실 그런 타이밍이 좀 늦으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더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59,000원 정도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왔다 갔다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과정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다만 이 가격대 한 59,000원 정도, 58,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지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이런 그 조정 과정을 어느 정도 보인 이후에 필요한 다음에 대반등 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때는 일단은 그냥 보유하고 가셔라. 조정은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격 매도하기는 좀 늦었으므로 좀 더 끌고 가셔라.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M 반도체 듣고 왔고요. 전화 연결도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느 비중을 가지고 계세요? 송원산업이요. 성원산업이요. 14,300원이요. 14,30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많아요. 50% 됩니다. 절반이요.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 의원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14,300원. 5월달, 6월달 정도 사셨다 그렇죠? 예. 네, 이 종목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산업은 사실 괜찮은 종목입니다. 저도 예전에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송원산업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화학 섹터에서 그 폴리머 안정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대부분의 화학 섹터들이 중국과 가격 전개, 그다음에 이제 원가 상승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나마 그 안에서 저는 이제 탑인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송원산업은 그 와중에서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가 경쟁에서 좀 살아남을 이 폴리머 안정제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송원산업 실적을 보면 다른 화학 섹터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데 비해서 이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은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섹터 자체가 밀려서 내려오니까 가격이 같이 내려가면서 PR이 한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저평가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번에 아래쪽에서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서 15,800원,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한 2배 정도 시세가 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차익 매물이 조금 큰 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주가 이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다른 종목 같았으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송원산업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내려온 이후에는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쪽으로 좀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 구간을 좀 버티면은 본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은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차는 이전에 차익 매물이 나왔던 15,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 산업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 상담을 한 종목만 더 할게요. 세원셀론텍, 세원셀론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만 위원님. 네, 일단 세원셀론텍 매수 단가가 제가 봤을 때 세원셀론텍 매수 단가가 예. 지금 얼마죠? 2,950원에 30%인데 지금 매수 단가 보다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네요.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세원셀론텍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위로 갈수록 좀 저항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2,7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매수 단가 정도 이렇게 오면 그 매물이 많이 좀 출회되므로 매수 단가 오면 일단 비중은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한 2,7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본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원셀론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